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로학원 영어과 김혁수입니다. 2022년 10월 종로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는 밑줄 친 부분의 함축음이 문제인데 여기 있는 밑줄 친 부분이 글의 한 후반부 쪽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다행히 이제 밑줄 친 부분의 그 표현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It works부터 볼까요? 네, 그것이 효과가 있다, 작용하는데 두 가지의 방향으로 작동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풀이의 어떤 관점에 있어서는 여기 밑줄 친 부분에 it라는 요 주체 있지, 그 it가 누군지 그 녀석을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쪽 방향이라 그랬으니까 뭐 오른쪽 왼쪽인지 위쪽 아래쪽인지 어느 방향인지 그걸 파악하는 게 물론 문제풀이상 중요하겠죠. 21번 문제가 거의 대부분 이제 글의 전체 주제랑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말하고 싶은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그걸 파악하는 게 물론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Deceit는 속임수죠. 그러니까 거짓말과 속임수라는 것이 place예요. 어떤 장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그들의 장소를 가지고 있다. 그 장소란 말이 뭐 좀 웃긴데 뭐 지위라거나 어떤 역할이라거나 이렇게 약간 의역할 수도 있겠죠. 그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사회적인 인터랙션, 어떤 뭐 상호작용이라 그러죠. 그런 것이 레슬에 덜 만족스러울 것이다, 덜 유쾌할 것이다. 만약에 진실이 언제나 말되어진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실이 있지, 트루스가 뭐랑 반대말인 거야? 여기 있는 거짓말하고 반대말인 거잖아. 그러니까 속임수나 거짓말이 뭐 좋다, 그들의 역할이 나름대로 역할이 있다라고 말해놓고 나서 늘 그냥 이렇게 진실만 말을 한다면, 사실만 말을 한다면 그 사회생활이 좀 안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속임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좋아요. 캐스팅 블레임이래. 블레임은 어떤 비난이죠. 캐스트는 던지는 거잖아.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던지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들을 비난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훌륭한 어떤 행정적인 폴리시, 어떤 절차일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계속 이 필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속이고 진실을 왜곡하고 남한테 뭔가 비난을 퍼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좋다, 좋은 일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할 필요가 있을 때 unpopular에,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decision,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내가 가끔은 비난합니다. 뭘 비난하냐면 행정부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고 나의 어떤 상부를 말하는 거죠. 나의 어떤 관리자를 말하는 거야. 내 위에 어떤 관리자를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남들이 이걸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그걸 결정한다 그랬을 때 비난이 누구한테 오겠어요? 나한테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실행하는 위치에 있다라면 윗사람을 비난하는 거죠. 윗사람이 시켜서 어쩔 수가 없어. 이런 거 있잖아. 보통 대부분 아주 자주 쓰이는 어떤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잖아요. 자, 미안한데 딘이라고 나와 있네요. 딘이 그 대학교의 어떤 직책인데 학장이란 뜻이랍니다. 학장이요. 그 나의 어떤 학장님께서 Let me do that. 내가 그걸 하도록 하지 않으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은 하고 싶은데 내 윗사람이 하지 못하게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체킹, 뭐 확인한대요. 우선적으로는 내 학장님한테 확인해 두는 거죠. 뭘 확인해 두냐면 make sure that 대처리아를 분명히 하도록 이런 얘기죠. 나의 어떤 입장이 이해 받아지고 승인되어지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지. 학장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남들한테 하기 전에 학장님한테 미리 좀 동의를 구한다, 양해를 구한다, 이런 얘기 같아요. 자, 결과적으로 내가 충고하는데 사람들한테 충고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죠.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충고하냐면 똑같은 택틱, 똑같은 전술을 이용하라고 내가 충고합니다. 이 말하는 똑같은 전술이 뭡니까? 내 윗사람한테, 여기 있죠. 내 윗사람한테 어떤 책임을 돌리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런 어떤 걸 해라. 이렇게 뭐 충고한다 이런 얘기야. 자, 남들한테 말하는데 걔네가 미안하긴 하지만 그들의 상급자가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해라 이런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사실 여기 있지. 여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인데
이 세 번째 문장에 여기 있는 여기 그 노란색으로 지금 화면에 보일 텐데 여기 있는 이 말이 사실 여기까지 거의 중심적인 이야기인 거지. 맨 앞에 거짓말이라거나 속임수라거나 약간 좀 결이 다른 것 같은데 넓게 보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그걸 하기 싫을 수 있는데 내 윗사람 핑계를 대는 거지. 내 윗사람 핑계를 대가지고 윗사람을 비난하는 게 뭐 사회생활을 좀 좋게 만드는 거다. 좋은 전략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볼게요. 사실상 이것이 양쪽 방향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it 있지. it는 앞문장 내용이었잖아요. 나의 어떤 학장님께서 want to be 뭐 하기를 원했죠. 뭘 원했냐면 resist는 뭐 거부하는 거잖아. 뭘 거부합니까? above니까 상부로부터 위에서부터의 어떤 명령을 거부하기를 바랄 때. 네, 아까 거랑 약간 뉘앙스가 달라졌지, 그렇죠? 그러니까 윗사람이 시키는 거를 이제 하기 싫을 때 그가 콜 전화할 수 있겠죠. 디파트먼트 체어스라고 이거는 그 학과란 뜻이지. 그러니까 뭐 부서란 뜻인데 대학교로 말하면 학과란 뜻이죠. 학과장들한테 전화를 한다. 여기는 he 있죠. 여기는 he가 누구냐면 딘이었잖아. 그러니까 딘이 학장님이니까 이 학장이 학과장보다는 윗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보다 윗사람이 뭘 이렇게 명령하는데 그걸 거부하고 싶어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뭐야? 자기 아랫사람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아랫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에게 보고하는 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힘은 딘이겠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아랫사람한테 전화를 한 다음에 get us all to 우리 모두가 투부정사하게 시킨다 이런 얘기잖아. 우리 모두가 누굽니까? 학과장들이죠. 이 학과장 모두한테 그를 따르라고 그가 투부정사할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구한다 이런 얘기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죄송하지만 나의 어떤 학과들이 동의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대고 말하는 겁니까? 자기 윗사람한테 말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니까 이 두 방향이라는 게 뭐야? 양방향인데 이 두 방향이 첫 번째 사례는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있는데 비난 내지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야? 윗사람한테 책임을 돌리는 게 요 전문단, 요 전에 어떤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본인이 누구한테 책임 내지는 비난을 돌리거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겁니까? 아랫사람한테 비난하거나 책임을 돌리는 거잖아. 이걸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어떤 느낌을 살리면 되겠습니다. 결국 넓게 보면은 거짓말이나 속임수라는 게 뭐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아주 큰 범주고 세부적으로는 이런 얘기인 거죠. 네, 1번부터 볼까요? 1번은 뭡니까? 윗사람과 아랫사람들이 서로를 비난합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뭐 혼돈의 상황이죠. 2번요. 윗사람뿐만 아니라 아랫사람들이 이용되어집니다. 뭐라고요? 라이, 거짓말에 대한 핑계로 이런 얘기네. 자, 그러면 아까 봤던 색펜으로 칠했던 부분 있잖아. 그거랑 거의 같은 뉘앙스가 이거죠. 자기가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는 게 결국 핑계로 윗사람이나 아랫사람들을 이렇게 이용하는 거다 이런 얘기니까 이 부분 있죠. 이 노란색 부분이 아까 봤었던 그 첫 번째 단락 있죠? 이 부분하고 거의 유사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근데 3번은 이 부분이 좀 이상한 거죠. 미스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어떤 잘못된 행동, 뭐 나쁜 행동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장님들이 비난받는데 나쁜 행동에 대해서 더 많이 비난받습니다. 아랫사람들보다. 그러니까 3번은 뭔가 잘못된 행동이라고 나와 있잖아. 이건 범죄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너무 좀 과한 표현이고요. 네, 4번이요. 윗사람이 그들의 아랫사람들에게 거짓말합니다. 그들의 입장을 방어하고자 이런 얘기인데 4번은 어떻게 보면 이걸 전체에서 맥락상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4번이 정답이 안 되는 거는 양쪽 방향 모두가 이용된다. 뭐 그랬으니까 4번 이걸 전체 어떤 일부만을 보여주는 부분이니까 4번은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선택지 5번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들의 실패를 조직 탓한다. 이것도 사실은 뭐냐면 이걸 전체의 어떤 일부만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여주는 건 아니니까 4, 5번은 비슷한 맥락에서 답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윗사람뿐만 아니라 아랫사람 또한 어떤 거짓말에 대한 핑계로 이용되어진다. 됐죠? 네, 답은 2번이 맞습니다. 네, 다음은 23번의 주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근데 우리가 궁금해할 수도 있겠다. 뭐인지 아닌지를 궁금해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상당히 인핸스래요. 인핸스는 뭘 이렇게 향상시키는 거죠. 인간의 웰빙, 어떤 행복을,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by 뭘 통해서 그런 거죠? 진 에디팅 테크닉이래. 이게 뭡니까? 유전자 편집 기술이잖아. 그러니까 유전자 편집 기술이 뭡니까? 뭐 다른 말로 유전자를 조작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겠냐 그런 것을 좀 궁금해할지도 모르겠다. 됐죠? 자, 그다음에 이런 실험이라는 것이 아마도 포함하고 있을 텐데 추가적인 어떤 복제 같은 거를 포함할 수도 있겠다. 뭘 복제하는 거냐면 제네틱 시퀀스라고 시퀀스는 어떤 뭐 이렇게 쭉 이어지는 어떤 순서 이런 거잖아. 뭐 서열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유전자 서열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유전자 서열에 어떤 추가적인 어떤 그 복제를 포함할 수도 있겠다. 근데 유전자 서열이 어떤 거냐면 생각되어지는 건데 인간의 지능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됐죠? 자, 여기 그 두 문장이 있었는데 그 정리하는 멘트가 이제 세 번째 문장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장 보세요. 자, 대처리가 가능하다. 뭐가 가능하냐면 적절하게 편집된 어떤 유전자가 could produce래. 뭘 만들어낼 수 있겠는데 talented happier래요. 그러니까 보다 재능이 있고 행복한 애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자, 여기까지가 세 문장인데 이 세 문장이 결과적으로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이 똑같은 얘기를 정리해서 칠판에 한번 써볼게요. 유전자 편집, 유전자 변형 이런 걸 통해서 결국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인간의 어떤 지능이라거나 인간의 행복이라거나 이런 거를 더 낮게, 더 좋게 만들 수 있겠다. 여기 있는 요 얘기 있지? 이걸 전체 어떤 얘기냐면 중심 소재랄까, 하고 싶은 말이랄까, 중심 화두랄까, 네, 그런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의 어떤 평가라거나 아니면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뭐 이런 얘기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유전자를 변형해서 더 좋은 삶을 살게 하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는데 이 사람의 어떤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글 쓴 사람 입장이 but가 나와 있으니까 약간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적절하게 헤지테이트 한대요. 헤지테이트가 뭐 하는 거죠? 주저하는 거잖아. 머뭇거리는 거잖아. 뭐 하기 전에? 그런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머뭇거리는 게 정당하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좋으면은 바로 하면 되잖아. 하면 되는데 머뭇거린대요. 왜 머뭇거리느냐? 이 얘기가 밑에 나와 있겠죠. 우리가 어떤 책임감을 받아들이는데 어프로치는 어디에 접근하는 거죠? 크리에이션이 뭐냐면 만들어내는 건데 그렇게 실험적인 어떤 인간을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냐면 높은 수준의 어떤 그 증거, 증명 이런 걸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대충 막 접근하지 말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입증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야. 근데 그 입증 책임이 어떤 거냐면 우리의 그 실험이라는 것이 고통을 야기하지 않을 거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정에서 재능과 행복이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혹시나 이런 와중에 인간이 어떤 뭐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어떤 정서적으로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자, 우리가 요구하는데 익스텐시블에 광범위한 실험관 내에서의 어떤 실험과 어떤 동물 실험을 요구하는데 뭐 하기 전에요? 우리가 그런 실험을 지지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그래 내가 지지해 줄게 이런 실험이 좋은 것 같아 라고 말하기 전에 테스트 과정을 좀 많이 겪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테스트 과정 없이 막바로 하면 안 되겠다. 역으로 번역하면 그런 얘기인 거지. 그리고 우리가 또 뭔가에 만족하진 않아요. 다 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인 거죠. 만족하진 않는데 어떤 그런 약속, 진실한 어떤 약속인데 그 유전공학자들이 뭐라고 이제 약속을 하나 봐요. 일단 만들어지면 걔네는 그들의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이제 유전공학자들은 약속하겠죠. 왜 최선을 다하냐면 그 아이들인데 그들이 만들어낸 이 대의가 누굽니까? 유전공학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유전공학자가 만들어낸 그 애들이
어떤 높은 행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게요. 이런 어떤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만족을 못 하겠다.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좀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 이런 얘기야. 뭐가? 우리가 투부정사하는 게 그 똑같은 어떤 접근을 취하는 게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앞부분 내용에서 이게 참 밝고 희망적이고 멋진 이야기잖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필자가 평가하고 있는 걸 다 노란색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 주저한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냐면 만족을 못한다. 만족을 못하겠다.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겠다.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의 평가니까 이 노란색, 빨간색이 다 이렇게 있는 게 이걸 전체의 어떤 주제? 네, 주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선택지 중에서 적절한 게 있나 골라 보겠습니다. 1번이요. 저 끝에 인간 배아를 가지고 뭐 실험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견해. 다양한 견해라는 건 뭐냐면 이런 부분에서는 뭐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게 다양한 견해일 텐데 이 글에서는 확고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내지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거죠. 2번. 동물로 실험할 때.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 동물 실험할 때에 고려할 점. 네. 그러니까 고려할 점이 있다. 이것도 뭐 틀린 말 같지는 않은데 이건 단순히 그냥 뭐 이러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확실하게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동물만 가지고 실험한다는 얘기는 안 나오죠. 동물도 실험하는 거지. 3번이요. 잠재적인 위험성. 유전자 공학이 인간 진화에 끼칠 잠재적 위험성. 뭐 이것도 그럴 수도 있나요? 근데 위험하다, 어떤 부분에서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인간 진화에게 끼치는 어떤 위험성이라는 것도 이것도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4번이요. 릴럭턴스는 뭘 꺼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공학인데 더 나은 아이를 만들어내는 유전공학을 받아들임에 있어서의 우리의 꺼려함. 릴럭턴스가 여기서 뭐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니까 이런 노란 느낌 있지. 예, 노란 느낌. 특히 이제 본문에서 hesitate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 표현 대신에 4번에 reluctance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4번이 정답인 것 같아요. 네. 5번은 약간 본인이 비난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걸 빼고 그냥 객관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유전공학이 뭐 발전했다 이런 얘기니까 이거는 그냥 필자의 감정이나 필자의 태도가 들어가 있지 않는 선지이기 때문에 5번은 지워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9번의 어법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선택지 1번은 네, 해당되는 부분만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이 문제를 다 풀어보고 리뷰까지 했다라는 걸 전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주요한 목적은 얘가 주어져. 뭐의 주요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 트리트 취급하는 건데 음악 교육을 취급하는 거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됐죠? 근데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similar to 후치수식하는 거네요. 앞에 명사 뒤에 형용사와 그놈의 친구들이죠. 형용사 구가 앞에 있는 명사에 걸리는 거잖아. 뭐뭐와 유사한 방식. 네,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지 2번인데 선택지 2번은 여기부터 볼까요? 그 교사가 어시스트 도와줍니다. 그 애들을 도와주는데 그 애들을 어떻게 도와주냐면 네, 음악적 성장의 그 단계들을 통해서 애들을 도와줍니다. 근데 그 음악적 성장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provide him, 그에게 뭔가를 제공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that는 앞에 있는 development에 걸리는 관계대명사로 틀리지 않겠네요. 보통 이제 그 밑줄형 어법 문제에서 밑줄에 대세 쳐 있으면 글쎄 웬만하면 틀리지 않죠. 100%까지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웬만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관계대명사로 틀리지 않고요.
자, 선택지 4번에 ing 있는데 thus는 뭐 사실 뭐 논리적인 앞뒤 관계를 보여주기, 선호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써놓은 거고, 이 ing가 있는 거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다고 그랬어요? ing에 밑줄 쳐 있으면 이 부분이 문장 전체의 동사 자리냐 아니면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 자리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이렇게 아마 정리하고 배웠을 겁니다. 문장 전체 구조를 봤을 때 주어 동사가 나와 있으면 나머지는 접속사가 없는 이상 동사를 쓰면 안 되는 거잖아. 네, 그 논리로 접근해 볼게요. 네, 고든이라는 사람이 믿었습니다. 뭐 대절이라고 믿었는데 as 뭐 할 때 뭐 함에 따라 아이가 성숙함에 따라 그나 그녀가 배우는데 appreciate, participate in 뭘 평가하거나 뭘 이렇게 참여하는 거를 배우게 됩니다. 음악을 만드는데 맞죠? 그래서 bring 만들어내는데 삶의 의미를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일단 이런 얘기네요. 자, 문장 구조상 대절 내부에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절이고 as가 접속사가 있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할 때, 아이들이 성숙해 감에 따라 그나 그녀가, 여기가 주어죠. 그나 그녀가 배워갑니다. will learn이 이제 동사 파트로 나와 있잖아. 자, 그러니까 3번은 지금 문장 전체에서 동사, 그러니까 여기 대절 내부에서만 봤을 때도 동사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동사를 또 쓰면 안 되잖아. 네, 준동사 자리. 뭐 특히 분사구문으로 틀리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인데 4번은 그 4번 왼쪽에 and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뭐 가장 중요한 멘트, 가장 중요한 단서지. 그러니까 and가 있으니까 뭘 골라보는 거야? 네, 병렬 관계, 공통 관계, 뭐 이거를 골라보는 거죠. 문장 처음부터 볼까요? once 일단 뭐뭐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어떤 초기 아이들의 특성과 네, 성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면 다음 단계는 뭐 하는 거다. 다음 단계는 그 아이를 관찰하는 것이다. 그리고 develop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다. lesson plan 어떤 뭐 교육 계획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4번이 틀리지 않다라는 접근을 좀 해보면 4번 다음에 4번 앞에 and가 develop하고 여기 to observe 있지. 이 to 부정사랑 같이 병렬 관계다라고 생각하면 해석이 잘 되네요. 그러니까 4번은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앞에 to 부정사랑 병렬이니까. 물론 앞에 to가 탈락되었다라는 거는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to 부정사 and to 부정사 이것도 가능한데 to 부정사 and 다음에 동사 원형도 가능한 거잖아요. 자, 선택지 5번까지 왔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볼까? 가장 중요한 도구인데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뭡니까? 뭐 함에 있어서 이런 나이 집단을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참여인데 놀이를 통한 참여인 것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and 이렇게 나와 있네요. and 다음에 뭐 여기서는 절이 나와야겠죠. 자, 근데 with 있잖아. 크게 걸어 묶어볼게. with는 뭐야? with는 전치사잖아. 그죠? 전치사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야?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봤죠. 전치사는 접속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어동사가 나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명사 구가 나와야 될 거잖아요. 뭘 가지고 아이들 자신의 열정과 모티베이션, 동기와 의지를 가지고 됐네요? 여기까지가 지금 with 다음에 그 명사 구인 것 같은데 여기 participate라고 얘는 참여하다라는 뜻의 동사 원형인 거잖아. 이게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with 절 내부에서 동사가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준동사로 바꾸면 되지. 그래서 앞에 to를 갖다 붙이면 참여할 의지 뭐 이런 어떤 느낌이겠네요. 그러니까 전치사 with가 여기까지 걸리는 거죠. 여기까지. 그런 걸 가지고 어떤 역할이 단지 뭐 하는 거다. 이런 주어 동사 절이 나와 있네요. 됐죠? with라는 전치사 구 내에서 준동사를 써야지 절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논리로 5번을 골라보겠습니다. 답은 5번이었고요. 자, 30번인데 30번은 사실 그 지금이 10월 말이죠. 네, 10월 말에 10월 말에 이제 10월 종로 모의고사를 이렇게 풀고 있는데 여러분 다 풀었죠? 이게 그 정확한 시기까지 기억 안 나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검토하는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검토하는 단계에서 몇 번 좀 이야기가 오갔던 그런 문제입니다. 좀 내용 전개가 약간 좀 왜 이렇게 바뀌나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 문제가 지금 문장 전체의 어떤 그 뭐랄까 빈칸 문제라거나 어떤 그 대입 파악 문제가 아니죠. 대입 파악 문제가 아니라 밑줄 친 부분이 맞냐 틀리냐를 판단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밑줄이 없는 부분은 무조건 맞는 거지. 자, 그 논리를 받아들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용이 전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발견해냈는데 상당히 많은 어떤 증거를 발견해냈다. 그죠? 근데 그 증거가 어떤 증거냐면 집단 대 집단의 어떤 갈등의 증거였대요. 그게 이제 지난 한 10,000년 동안에. 그러니까 지난 10,000년 동안이라는 게 뭐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뭐 그런 얘기잖아요. 옛날부터 쭉 싸워왔다 이런 얘기죠. 자, 이 갈등이라는 게 take many forms, 많은 형태를 띄어왔고 발생했는데 어떤 수많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해 왔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갈등이라는 게 집단 대 집단의 어떤 갈등인 것 같고 이 갈등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형태였고 지역에 상관없이 전 지역에서 그냥 발생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학자들이 뭘 주목했는데 common feature, 어떤 공통의 특성을 주목했다. 뭐 있어서요? combatant, 전투원들이죠. 싸우는 사람들이야. 이 싸우는 사람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 공통의 특성을 어떤 주목했고 우리가 여전히 발견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발견하고 있다, 관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에서 매우 오래 이전부터 사람들끼리는 싸워왔고 지금도 많이 싸우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어떤 뭐 여러 가지 공통의 어떤 커먼이라고 이 공통의 어떤 요소들이 있는 거 아니냐.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이 관찰이라는 것이 support, 뭐 to 이하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주는데 에이프맨이라고 아주 옛날 어떤 그 부족민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뭐 이렇게 경쟁하고 싸우고 있는데 사바나 이야기에서 뭐 싸우고 있대요. 그리고 어떤 또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의 내용이 대절 이하입니다. It might be in the nature. nature는 여기서 자연이 아니라 본성이겠죠. 인간의 본성에 있다. 뭐가? it.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있다. it가 뭐냐면 오른쪽 투부정사인 거지. 가주어 진조 구조예요. 싸우는데 영토를 위해서 싸우고 그들과는 다른 남들을 증오한다라는 것이 인간의 내재되어 있던 어떤 본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음도 좀 이어지네요.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그들이 제안하고 있는데 warlike behavior에 그러니까 전쟁을 좋아하는 행동이잖아. 그러니까 호전적인 어떤 행동이라는 것이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데 우리의 유전자에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서 generate 만들어내는데 그리고 생성되어지는데 자동적으로 생성되어진다. 인간 어떤 뇌에 의해서. 맞죠? 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peaceful, 어떤 평화적인 공존인데 다른 인간 집단 간의 평화적인 공존이라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있지. 여기까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쟁 내지는 갈등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뭐라 그랬냐면 바로 직전에 뭐라 그랬냐면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랬잖아. 인간의 본성이라는 얘기는 각 집단이나 인간들끼리 싸우는 게 최근의 현상이 아니라 옛날부터 쭉 그래왔다 이런 얘기잖아. 왜? 인간이라면 타고난 본성이 그냥 전쟁하고 싸우는 걸 좋아하니까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속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쭉 그래왔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 지금까지 쭉 그래왔다. 이런 얘기가 이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그 얘기야. 그러니까 뭔가 다른 집단들 사이에서 평화적으로 공존한다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냐, 어떤 가능하지 않은 일이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디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 깊이 역사를 이렇게 쳐다보면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내용이 약간 매우 내용상 반대가 되는데 여기 접속사 같은 게 없어가지고 조금 애매한데 한번 볼게요.
역사에 대한 더 깊은 어떤 관점이나 연구 이런 것이 주는데 평화유지군과 어떤 외교관에게 더 많은 어떤 그 이유를 준다. 희망할 수 있는 이유를 준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뭐라 그랬냐면 평화 유지가 불가능하다 그랬잖아. 평화적 공존이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들과 외교관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을 막으려고 국가 간의 어떤 수교를 맺고 친하게 지내고 하는 게 외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평화유지군과 외교관들에게 희망할 게 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전쟁을 벌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 약간 좀 애매하죠. far from은 뭐는커녕 뭐는 아니라 이런 얘기지. 우리 어떤 그 옛날의 생물학의 일부는 절대 아니고 전쟁으로 간다라는 것이 have begun 시작됐는데 다소 최근에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방금 읽은 요 멘트가 위에서 했던 얘기들 있죠. 이런 어떤 내용을 정면으로 지금 부정하는 거잖아. 그죠?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전쟁 벌이는 것 있지? 전쟁 벌이는 게 최근의 현상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위의 내용이랑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밑줄 친 부분이 없는 거지. 밑줄 친 부분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자, 근데 왜 이렇게 내용이 확 그냥 반대가 됐냐? 앞뒤 무슨 맥락 없이. 맥락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왜 그런 거냐면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에서 이런 표현을 좀 몇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앞에 있는 내용을 부정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however 같은 대표적인 어떤 연결사 있죠. 그러나 이런 부분 있잖아. 이런 게 없다고 할지라도 이런 비교급 있죠. 그러니까 역사를 더 좀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위의 내용과는 좀 다르더라. 이런 어떤 뉘앙스로 쓴 것 같아요. 근데 이것까지는 그 수험생 입장에서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밑줄 친 부분이 없다는 얘기는 30번 문제에서 무조건 맞다는 얘기니까 이 부분의 내용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의 내용은 달라졌습니다. 자, 고고학적 증거가 대처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전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 전이죠. 이때쯤 전에는 흔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 부분은 뭐냐면 요 바로 앞문장 내용과 좀 반대가 되고 있는 거지. 그렇죠? 비교적 최근에 전쟁이 벌어졌다며. 그지? 옛날에는 안 싸웠다는 얘기야. 근데 이건 옛날부터 전쟁이 흔했다 이런 얘기니까 답 5번이 틀린 겁니다. 맞죠? 만약에 이 부분을 요 느낌 있지. 위에 전반부의 내용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그냥 맞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지? 이 느낌을 가지고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예전부터 쭉 있었다. 맞는 것 같은데 요 바로 직전 문장이랑은 여기서 뉘앙스가 달라졌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다. 정답은 5번입니다. 좋아. 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네, 32번의 빈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3점 문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3점 문항으로 나온 32번하고 34번이 조금 네, 특히 34번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얘기 좀 이따 하고요. 32번도 얘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쯤에서 이제 뉘앙스가 딱 달라지는 부분이 나와가지고 뭐 한 3분의 2 지점까지랑 좀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가 좀 그 부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좀 찬찬히 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어떤 연구가 있는데 그 연구들이 어떤 제안했습니다. 대처 이하라고. Blame someone in public.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어떤 심리적인 equivalent. 이거는 뭐 동등한 것, 등가의 것 이런 얘기죠. 심리적으로 똑같은 것이다. 뭐랑 똑같냐면 대중 속으로 스와인 플루, 뭐 신종 플루라 그래요. 그 플루를 커프라 그러면 콜록콜록 하는 거 있잖아요. 콜록콜록 내뱉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남들을 그러니까 그 공개적으로 남을 비난하는 것이 자기가 병 걸려놓고 이렇게 퍼뜨리는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수많은 어떤 실험을 통해서 연구자들이 보여줬는데 witnessing, 보는 거죠. 어떤 누군가가 비난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 어떤 누군가가 비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라는 것이 심각하게 뭘 증가시키는데 어떤 가능성이나 기회를 증가시킨다. 어떤 가능성을 증가시키냐면 남들이 누군가를 그들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어떤 그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이런 얘기죠.
이분은 심지어는 언제도 그런 거냐면 그런 어떤 실패라는 것이 what they 그들이 어떤 목격했던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때에도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했던 얘기랑 저희 거의 좀 이어지는 어떤 얘기인데 어떤 다른 사람이 공개적으로 남들을 막 비난하는 걸 보면 뭐라 그랬어요? 마치 그게 그 감염균을 막 퍼뜨리는 것 같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나도 남들 저 사람처럼 남들을 막 비난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게 지금 자기의 실패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여기 있는 대어가 누구냐면 여기 있는 others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누군가를 막 비난해. 왜? 본인 잘못, 본인 실패 때문에 내가 실패한 거는 너 때문이다 이렇게 막 비난하는 거죠. 아무런 관련 없을 때에도. 이게 어떤 거냐? 이런 어떤 현상을 딱 한마디로 정의한 게 blame contagion이라고. 그러니까 비난은 전염된다 이런 얘기야. 전염된다고. 마치 여기서 그 플루를 막 이렇게 감염균을 퍼뜨리는 것처럼 비난은 전염되는 거다. 그러니까 비난 전염이라는 것이 특히 이제 뭐랑 관련되냐면 자기 이미지 보호를 위해서 그렇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자기 이미지 보호란 얘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다음 문장 보세요. 내가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누군가가 볼 때 뭘 봅니까? 다른 사람이 비난 퍼붓는 걸 볼 때 그 어떤 그 내재적인 주요 사실, 암묵적인 주요 사실 테이크어웨이라고 밑에 각주에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죠. 그런 주요 사실은 다음과 같은데 자기 이미지 보호라는 것이 어떤 목표가 되는데 그녀가 또한 열망하는 어떤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 있죠.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잠깐만. 남이 비난하는 것을 봄. 다른 사람이 제3자를 막 비난해. 그걸 내가 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게 비난이 전염돼요. 전염돼서 어떻게 되는 거야? 나도 남을 막 비난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뭐랑 관련이 있다 그랬냐면 땡땡땡 한 다음 뭐랑 관련이 있냐면 자기 이미지 보호를 위해서 그렇대요. 그렇잖아. 내 실패가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내 이미지가 깎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을 비난하는 거죠. 너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셀프 이미지 프로텍션이란 표현이 앞에도 있었습니다. 여기도 있죠. 셀프 이미지 프로텍션 이런 표현 있잖아요. 됐죠? 이 내용 있지. 이 내용이 이 사람이 지금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했던 내용을 쭉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자, 이런 연구에서 비난이 덜 전염되어집니다. 갑자기 비난이 덜 전염된대요. 근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지. 만약에 사람들이 뭘 쓰고 affirm, 확인해 준다면, 확실해 준다면 그들의 가치를 뭐 하기 전에 걔네가 목격하는데 어떤 누군가가 비난하고 있는 것을 쳐다보기 전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남들이 비난하는 거를 보기 전에 결국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냐면 요 하기 전이야. 요 1단계 이거 하기 이전에 뭘 하냐면 자신의 가치라 그랬어요. 여기 그 value라고 그랬잖아. 자신의 가치를 확실하게 해둬요. 글쎄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를 확실하게 한다는 얘기는 자존감이 있는 거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뭐 내가 실패했다 그래도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 자신으로 소중하니까 이런 어떤 느낌인 것 같은데 자신의 가치를 확실하게 해둔다면 요게 이거 전에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남들이 비난하는 걸 봐도 그 다음 문장 볼게요. 남들이 비난하는 걸 봐도 비난이 전염이 덜 된대요. 자, 그러면 비난 전염이 안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비난 전염이 안 되어지는 거고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비난의 어떤 엔티도트라고 항생제라 그럽니다. 비난의 항생제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지? 그러니까 이게 비난이 퍼지지 않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잖아. 됐죠? 자, 더 많이 자기 확신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러면 제일 아래쪽에 네. 뭐 일단 문장 구조로는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에 대해 더 확신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결과 있지. 여기에 결과가 이 노란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노란 느낌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비난이 전염이 덜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지. 맞죠? 자, 여기까지는 일단 우리가 주관식처럼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 선택지를 보면서 한번 뭐 제거할 수밖에 없겠어요. 선지를 좀 볼게요. 자기 확신이 있을수록 이 말이 앞에 있었습니다. 더 빈번하게 다른 사람의 비난에 반응하게 된다. 자기 확신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남이 나를 비난하면 막 이렇게 뭐랄까 공격적으로 응대하거나 그럴 수 없어 막 이렇게 적대적으로 뭐 그럴 거 있죠. 그런 느낌인데 내가 확신이 있으면 결국 그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1번은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2번이요. 더 레스 다음 볼게요. 그들이 느끼게 되는데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할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된다.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할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는데 자신의 가치를 확실하게 한다면 남이 비난하는 걸 봐도 결국 비난이 전염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왜 비난이 전염이 안 되냐? 내가 비난하지 않느냐? 나의 이미지를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요 논리 이해됩니까? 나 자신의 가치는 확실해. 그러니까 나 자신의 이미지도 확실하단 말이야. 왜? 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실패했을 때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자신의 이미지는 내가 확보하고 있는 거지. 나는 확고한 사람이니까. 나는 멋진 사람이니까. 남을 비난해서 내 가치를 올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니까. 이해됩니까? 좀 어렵죠. 여기는 2번이 정답인 것 같아요. 선택 3번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덜 세운다. 맞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이미지가 침해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신의 이미지가 vulnerable이 뭐냐면 취약하다 이런 얘기죠. 더 많이 취약해진다. 이거 좀 어렵죠. 사실 이 부분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4번 좀 어려운데 자신의 이미지가 취약하다는 건 뭐냐면 자신의 가치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인 거지. 그래서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남들을 비난하고 그러는 거잖아. 왜 그런 거야? 역설적으로 자기의 이미지가 되게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취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빨간 느낌이 있는 거죠. 빨간 느낌이. 이런 느낌이요. 자기 이미지를 보호하고 싶어. 왜? 역설적으로 자기 이미지가 취약하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자신의 가치가 확실한 사람은 자신의 이미지가 취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4번은 반대쪽 뉘앙스고요. 그들이 그 남들이 비난하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된다.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아예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남들이 비난하는 거를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남들이 비난하는 걸 봐도 비난이 전염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변치 않잖아요. 남이 비난하는 거를 더 많이 보거나 말거나 하는 건 아니야. 알았지? 이건 똑같은 사실이라고 이거는. 이렇게 해도 비난이 전염이 안 된다. 이게 지금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전제니까 이 전제가 뭐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는 거죠. 답은 5번이 아니고요. 4번이 좀 어려웠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번도 조금 글쎄요. 2번이 맞습니다. 자, 다음 빈칸 문제 볼게요. 이 34번 문제가 아마도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답으로 가기 위해서 빨리 좀 볼까요? 헐리우드의 어떤 황금 시대에 뭐 이런 영화 제목인 것 같죠? 이런 것을 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이 영화가 뭐 엄청난 스타가 많이 있고 그랬나 봐요. 이런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이런 영화는 여전히 보기에 되게 기쁨이다, 뭐 즐겁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나 그것이 프레임, 어떤 구조화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의 중심적인 문제, 핵심적인 문제인 미국의 계층의 disparity, 어떤 차이, 계층 뭐 차이 이런 것을 구조화시킨다. 이게 어떤 문제다 이런 얘기야. In terms that 뭐 대절 이하라는 어떤 관점에서요. 대절 이하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관점이냐면
오늘날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뭐 유명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이야기라는 어떤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어떤 오늘날에는 의미가 없는 그런 어떤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의 계층 차별, 뭐 계층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자, 이 영화가 대절리아라고 상정하고 있는데 클래스요. 클래스는 여기서 말하는 클래스인 거죠. 어떤 계급, 계층이라는 것이 돈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여전히 유효하고 안정적이진 않다 할지라도 유효한 어떤 사회적인 뭐 어떤 목록인 것이다 라고 이제 이 영화가 상정하고 있나 봐. 됐죠? 1940년에 그것이 가능했는데 대절리아라고 믿는 게 가능했다. 그 클래스라는 것이 인그레인드요. 몸에 배어 있다라고. 네, 유전은 아니라 할지라도 몸에 배어 있고 또 뭐라고 믿고 있는 게 가능하냐면 높은 문화, 고급 문화인가요? 고급 문화라는 것이 상류 계층에 속한다고 믿고 있는 게 가능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영화의 어떤 배경인 것 같은데 아주 옛날에는 계층이라는 게 그냥 뭐 몸에 밴 거 아니야? 이 계층이란 높은 계층, 그러니까 고급 문화는 높은 계층의 사람들한테만 속하는 거다라고 믿는 게 가능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아마 영화 제목인 것 같죠. 이 영화처럼 필라델피아 이야기라는 것이 make fun of 뭘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만들었는데 그 생각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생각이 뭔 생각입니까? 미국의 어떤 계층을 정당화하는 듯한 그 어떤 뉘앙스인 거죠. 그게 되게 우스워졌는데 왜 그러냐면 그것이 여전히 현재적이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실 이 멘트가 좀 어려운데 뒤에를 보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 이 사람은 이 영화에서 드러난 미국의 계층의 차별, 계층의 차이 있지. 그러니까 뭐 상류층만이 고급 문화를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 필자는 지금 찬성하고 있어요, 반대하고 있어요. 반대하고 있죠.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의미가 없다 그랬고 이런 것이 어떤 문제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대하고 있다. 네까지 좀 알고 다음 볼게요. 자, 지금 수십 년 동안 분명히 한 1960년대 이래로 어떤 누구도 those with 어떤 사람 외부에는 어떤 누구죠. 그러니까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그 어떤 사람도 블루블러드 밑에 각주에 있습니다. 귀족 혈통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믿지 않는다. 귀족, 계급, 계층 이런 말을 믿지 않는다고.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믿었다는 얘기잖아. 믿지 않는다. 요즘에는 최소한 미국에서요. 자, 어떤 예술의 형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페라라거나 심포닉 뮤직 어떤 뭐 교향곡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관련되어지는데 부자 사람들과 관련되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예술이라는 것이 더 이상 뭘 유효화시키는 건 아닌데 상류 계층을 정당하게 만드는 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잖아. 봐. 고급 문화라 그러면 안 되겠다. 오페라? 교향? 자, 무슨 말이냐면 상류층이 오페라나 교향곡이랑 연관된다. 다시 상류층이 이걸 볼 수는 있겠다. 하지만 이걸 본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상류층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죠? 이런 얘기입니다. 취향인데 어떤 취향이냐면 어떤 특정한 사회 엘리트의 취향이라는 것이 지금은 단순히 프레퍼런스, 어떤 선호의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테이스트 취향인데 전통적인 엘리트 그 예술에 대한 취향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죠. 어떤 경제 엘리트 사이에서. 그러니까 경제 엘리트라는 건 뭐 신흥의 어떤 뭐랄까 타고나서 어떤 뭐 집안 대대로 귀족되고 이런 건 아니고 자기가 돈 많이 번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통적인 엘리트, 그러니까 옛날부터 엘리트 있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취향이라는 게 보편적인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장 있지. 빈칸 포함하는 문장이 상당히 좀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보세요. It is no longer seem 이렇게 나와 있죠. 더 이상은 이상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야. 대절이야가 더 이상 이상한 건 아니다. 자, 돈이 많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빈칸한다는 게 더 이상 이상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뉘앙스가 이 뉘앙스를 느낄 수 있을까요? 이상한 건 아니다. 이 뉘앙스가 뭐냐면 빈칸을 네모라 그래 볼게요.
이제는 더 이상 이상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빈칸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여야 돼. 옛날에는 뭐 이상해 보였는데 현재는 뭐 당연한 거다. 뭐 이런 어떤 뉘앙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굳이 이거를 no longer strange라는 표현을 썼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보면 좀 옛날에는 좀 이상한 건데 지금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뉘앙스 있지. 이 뉘앙스가 이제 빈칸에 들어오면 되겠어요. 그러면 빈칸에 각자 좀 집어넣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상류층 사람들이 prefer 선호하는데 컨트리 뮤직을 더 선호한다. 오페라보다. 이 오페라가 뭡니까? 옛날에 상류층이 즐겼던 어떤 거지. 그러니까 옛날 관점으로 보세요. 옛날 관점에서는 아니 이게 어떤 상류계층의 어떤 음악이었고 컨트리 뮤직이라는 건 약간 글쎄 본문에서 언급이 안 됐는데 이거하고 대응하는 표현이니까 상류층이 즐기던 게 아니었나 봐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거 요 1번 문장은 뭐냐면 옛날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거지. 아니, 상류층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로 앞에 돈이 많고 교육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 그냥 쉬운 말로 상류계층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오페라보다 이걸 더 좋아했다는 게 옛날에는 이상한데 지금 관점에서는 뭐야?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아마 답일 가능성이 좀 있고요. 2번 노베러 더 많이 안다. 고급 문화를 어떻게 즐기는지를 더 많이 안다. 옛날에 이상합니까? 아니죠.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2번은 뉘앙스가 아니고 3번 단지 교육 받았다. 하나 혹은 몇 개의 분야에서 교육 받았을 뿐이다. 이런 얘기죠. 이건 뭡니까? 아니, 교육을 받았는데 하나 혹은 단지 몇 개만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만 교육받았다. 전혀 전혀 그 본문이랑 맞지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전체는 뭐냐면 뭔가 어떤 계급이라거나 재산이라거나 어떤 그 교육의 정도가 취향과는 무관하다. 이 얘기가 지금 뭐 예술을 즐기는 취향과는 무관하다. 이게 이제 이걸 전체 취지인데 이거는 뭐 교육 그 자체가 몇 개만 받았다. 이건 맞지가 않는 것 같고. 4번 매우 빨리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옛날에도 이상한 게 아니고 지금도 이상한 게 아닌 거죠, 이거. 그지? 1번은요. 옛날에는 이상했는데 지금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상하지 않는 거잖아요. 5번 그들의 러닝 파워, 뭐 돈 버는 뭐 힘인가요? 능력인가요? 그런 것을 이용하는데 보다 어떤 바람직한 어떤 영역에서 일하는 그들의 능력을 이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도 그럴 수 있는 거고 지금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도 이상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빈칸은 옛날 관점은 이상한데 지금 관점으로는 이상하지 않는 걸 골라야 되는 거니까 답은 1번이 맞습니다. 어렸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 문제인데 순서 문제는 조금 빨리 문제를 좀 풀었다라는 전제하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37번 볼게요. 주어진 걸 보세요. Nations urban 일이라고 뭐 아프다 이런 얘기인데 명사 형태로 썼으니까 여기서는 국가의 도시적인 아픔, 이게 뭐 약간 좀 멋있게 번역하면 병폐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겠네요. 어드레스는 다루거나 해결하거나 뭐 그런 거죠. 그렇게 할 때 디모크레트, 그 미국의 어떤 민주당을 말하는 거죠. 민주당원 사람들인데 60년대 민주당원 사람들은 emphasize 강조했는데 실업을 강조했다. 그다음에 공화당원 사람들은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도시의 병폐와 관련해서 실업을 강조하는 어떤 민주당 사람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범죄를 강조하는 어떤 공화당 사람이 있었다 이런 얘기야. 케네디는 확신에 차서 뭐에 대해서 말했다. joblessness 이게 뭡니까? 실업인 거죠. 그러니까 실업과 범죄 두 개에 대해서 말했다. 범죄를 말했다. 그런 것을 그리고 연관시켰는데 둘 다를 시민적 주제라고 써 있네요.
이 시민적 주제가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민적 주제와 연관시켰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주어진 글 있지. 제시문이라 그럴게요. 제시문은 케네디라는 사람이 뭐 했냐면 실업이라는 거하고 다시 쓸게요. 제시문이 어떤 얘기냐면 실업하고 범죄하고 실업을 동그라미 범죄를 네모로 할게. 이런 것을 둘 다 연관시켰는데 뭐랑 관련시켰냐면 시민적 주제와 연관시켰다. 시민적 주제랑 연관시켰다. 이런 얘기야.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죠. 자, 근데 A번을 보니까 A번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가 주장했다. 실업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A번은 지금 어떤 얘기냐면 실업 얘기를 한 거지 지금. A번은 실업 얘기를 했습니다. 실업이 뭐랑 관련되냐면 우리의 나머지와 뭐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거다 이런 얘기니까 그 실업과 우리 나머지라는 게 어떤 사회적인 어떤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업 문제를 얘기했죠. 실업 문제. 그 다음에 B번은 어떤 얘기했냐면 범죄 얘기해 범죄. 그지? 그 다음에 C번은 유사하게 실업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실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크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되겠냐면 A번은 지금 실업 얘기를 했지. C번도 지금 실업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B번은 범죄 얘기를 했잖아. 자, 근데 여기에 유사하게 이런 표현이 있잖아. 유사하게란 말이 뭐겠어요? 이런 얘기죠. 노란색으로 표현해 놨는데 범죄하고 어떤 시민의 주제랑 관련된다. 이 느낌 있잖아. 이런 어떤 비슷한 어떤 논리로 실업과 어떤 시민의 주제하고도 관계되어진다. 이런 논리인 거지. 자, 그러니까 답은 B. 그러니까 범죄 얘기를 하는 B. 그 다음에 실업과 시민적 주제를 얘기하는 어떤 C. 그 다음에 C 다음에 이걸 약간 심화시키는 얘기가 A번에 있으니까 실업 얘기가 있으니까 결국은 뭐 다시 한번 골라볼게요. 네, B 다음에 C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A 얘기로 들어오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38번에 주어진 글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반응해서 이런 말이 앞에 있잖아. 이게 반응한다는 얘기가 뭐야? 뭔가 이렇게 리스판스란 말은 가만히 있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한테 뭔가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인 거잖아요. 반응으로서 퀘벡이 캐나다죠. 밑에 나오는데 캐나다의 어떤 특정 지역을 말하는 거잖아. 그 지역에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리인스테이트요. 이게 지금 아래쪽에 뭐죠? 각주 처리가 돼 있던데 회복하다 이런 얘기잖아. 인스테이트란 말이 뭘 이렇게 심어놓는 거니까 리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다시 뭔가를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프라이머시, 우월성이 그러니까 프랑스어의 우월성을 다시금 회복시켰다. 상업에 있어서. 그리고 불법으로 만들었는데 other than French요. 그러니까 프랑스어가 아닌 어떤 언어로 사인, 이렇게 상점의 어떤 신호 같은 거죠.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게 불법이다. 자, 그러니까 이 제시문 있지. 제시문이 뭔가에 대해서 반응을 했고 그것이 프랑스어 있지. 프랑스어가 짱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프랑스어 이외의 어떤 다른 언어 쓰는 것은 쓰지 마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다시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이걸 다시 했다는 얘기야. 자, 근데 아래쪽에 어떤 그 지문을 읽어보면 이 퀘벡이라는 데서 프랑스어만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다른 언어를 쓰는 건 불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디 있냐면 이런 노란 색깔 느낌 있죠. 그러니까 restrict요. 금지했는데 영어 사용을 금지했다. 영어가 뭐죠? 프랑스어 이외의 어떤 언어잖아. 그 다음에 모든 어떤 그 사업이라는 것이 프랑스어로 이렇게 거래되어야 된다. 이런 어떤 게 있었는데 요 다음 문장 봐봐. 1988년에 수프림 코트 대법원이죠. 대법원이 뭘 기초로 해서 디클레어 선언했는데 이 법안 있죠. 이 법안이 유효하지 않다고 선언했다는 얘기야. 이 법안이 뭐냐면 이런 느낌인 거지. 노란색 느낌을 담고 있는 게 이 법안인 거죠. 프랑스어만 써야 돼. 영어로 쓰면 안 돼. 이게 유효하지 않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요 다음 내용이 어떻게 돼야 돼? 프랑스어만 쓰면 프랑스어 이외에 다른 언어를 써도 된다. 이렇게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 이어지려면. 근데 4번 다음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making sure that 대절이어를 분명히 하는데 영어로 된 어떤 사인이 conform to 어디에 이제 그 순응하는데 그 법률에 순응하는지를
확실하게 하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감찰했다, 조사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네, 잠깐만요. 조금만 더 볼게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4번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5번 다음 볼게요. 네. 네, 분석하는 사람들이 말하기에 뭐뭐라고 말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거 있지, 요거 제시문. 이 제시문이 결국에는 이제 그 4번이거나 5번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3번 다음에는 요 문장이 있지. 이 문장이 위의 내용을 뒤집는 내용이잖아. 옛날에는 그냥 노란색이었는데 어떤 노란색을 반대하는 듯한 어떤 뉘앙스가 있었잖아. 자, 그러면 답이 만약에 4번이라면 여기 있는 이거 있죠. 이 법, 그 법이요. 답이 만약에 4번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저 법이 뭘 말합니까? 네, 제시문에 있었는데요. 잠깐만요. 제시문에 있었던 이걸 말하는 거죠. 제시문에 있었던 이걸 말해서 그 새로운 법률 있지. 그러니까 원래 법이 지금 불법이다라고 지금 대법원이 판명했으니까 또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옛날 거를 강화하는 어떤 내용 만들었잖아. 그렇다라면 답이 4번인 거죠. 맞죠? 답이 4번 맞습니다. 자, 근데 만약 답이 4번이 안 된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이 뭔지가 좀 애매해집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그 법이 무효라고 판단했잖아. 그럼 그 법은 이미 폐기된 거지. 그렇지? 만약에 답이 4번이 아니라면 이 법이란 게 뭐야? 여기 있는 이게 이거지, 이거. 101 법안 있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4번 넣으면 좀 어색해집니다. 대법원에서 무효라고 판단했으면 그 법이 없어지는 건데 그러면 그 법이 이걸 수밖에 없잖아요. 그 법을 뭐 수능한다 만다라고 나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5번에 집어넣으면 어색해집니다. 5번에 집어넣으면. 네, 178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178이 뭐냐면 여기 있죠, 이거죠. 이 새로운 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법. 그지? 이 새로운 법을 말하기 때문에 답은 4번에 집어넣는 게 5번보다는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